네, 안녕하세요. 세계경영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이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나온 게 대략 한 달 정도 됐죠. 11월 4일 때 보면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축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게 딱 이 시즌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동성 구간에 접어들었고 3,750부터 대략 한 4,200포인트에 대한 밴드를 가둬놓고 이제는 좀 변동성이 좀 자제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원 환율도 어느새 지금 1710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양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중국 위안화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 절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안화 대비해서도 심각하고요. 환율이 이게 비단 주요국들뿐만 아니라 신흥국인 태국 바트와 놓고 비교를 해도 환율이 잡히고 있지 않은 모양새, 계속해서 지금 원화 가치들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환율을 계속 잡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연금까지 지금 계속 무언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새는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잘못됐죠, 뭔가.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경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미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언급하진 않겠고. 근데 이게 문제는요. 고환율이 왜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달러 대비해서만 고환율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정부가 또 지금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급박해요. 생각보다 더. 이게 지금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고착화됐죠. 완전히 지금 1450원을 뛰어넘은 이후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뭐 구두 개입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무언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계속 언지를 주고는 있는데, 잠깐 내려오고 구두 개입이 있고 나서 다시 금방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들. 이게 1450원 위에서 계속 노는 게요. 그러니까 1470원 정도 지금 수준인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원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랑 원화 대비도 그렇고 바트 대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높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요 결국에 외환 시장의 불안 신호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외환 시장에 있어서 불안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즉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의미를 하는 거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까지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고, 원화 약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뭐 여기서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요 기업들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 환전이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환율이 더 뛸 수 있을 만한 악순환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기관, 국민연금 이쪽에 해외 투자 확대가 된 상황을 지금 계속 리스크로 꼽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오르면요 해외 자산이 좀 싸 보이는 양상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달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 추가 상승이 또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외국인 매도 압력도 계속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라는 거는요.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 자산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고환율 계속 이어진다면요. 외국인은 이탈할 거고 코스피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고 닫혀 있는 이유는 충분히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토대로 보면 코스피가 금방 5천, 6천, 7천 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장 메인 리스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액션들이 이어질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증권사의 뭐 지금 말이 많은 증권사 해외 투자에 대한 마케팅 점검부터 해서 수출 기업 환전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통화사업부 연장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튀어오른다? 이거는 사실상 무언가 액션을 통해서 지금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증거고 이거는 지금 환율을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바람직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물론 고환율이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진다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환율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외국인 매수가 둔화되고 향후에는 시황이 악화될 때는 더 빠른 속도로 매도 전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형 기술주,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인 반도체 이쪽을 중심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고 시황 분위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이 좀 현실적인 노력들이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과 같은 고환율 시대에서는 결국에 투자처로 삼을 만한 것들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오늘 관련 이슈를 들고 오면서도 좀 어떠한 종목을 가져와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방산주들. 오늘 다행스럽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오르고 현대로템도 많이 오르고 방산주들의 좀 반등이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계속 빠지다가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출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죠. 달러 기반이고 계약 규모 자체가 보통 다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인들이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들 단기간에 무언가 감소할 것 같진 않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또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오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다. 계약 규모가 장기적이다. 지금과 같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구간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보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내에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지고 왔고 K방산 중에서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상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이 지금 실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로템이 딱 여기에 해당하고 폴란드 내에 이제 K2 전차 공급 계약도 계속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계약된 비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규모 후속 물량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고환율 시대에서는 달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환율이 고착화된다 한들 고환율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올해 추정치가 계속 상향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환율 상승은 현대로템의 매출, 마진 이런 것들이 좀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확 올라오면서 내러티브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있지만 다시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로템 좀 유익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오늘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